조합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플랫폼 택시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개인택시조합 강서지부 김범래 조합원입니다. 오늘은 기온은 높지 않았는데 습도가 높은 관계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푹푹 찌는 무더위가 한여름 무더위를 방불케 했는데요. 조합원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아침에 첫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동탄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안성에 나들이를 했습니다. 안성 맞춤 박물관과 또 근처에 있는 고삼 호수를 거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의 서품을 받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기경으로 임명장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잠들어 계시는 안성 미린의 성지까지 이렇게 산책 겸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멋진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그런 여행을 가볍게 다녀왔는데요. 오늘 안성 맞춤 박물관에 갔다가 정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트집을 잡다라는 그 말이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트집을 잡다라는 말은 공연히 사소한 흠을 들추어내어 불평을 하거나 말썽을 부리는 것을 뜻하는 관용구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 말의 유래와 의미를 오늘 알고 왔습니다. 이 말의 유래와 의미는 조선시대에 갓을 수선할 때 갓의 챙, 그러니까 모자의 챙 모양을 갓에서는 양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양태를 둥글게 다듬기 위해서는 인두질을 하거나 그 갓에 이제 틈이 생기고 오래 사용해서 틈이 생기거나 구멍이 나게 되면은 그 벌어진 틈을 손보는 그것을 일명 짜집기라고 하는데, 이 짜집기 하는 이런 과정을 트집잡기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집잡기라는 이 표현이 왜 오늘날 이렇게 괜히 사소한 흠을 들추어내서 불평을 하거나 생트집을 잡는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전된 변형된 유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이 트집을 한번 멋지게 잡아보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3대 시당 중 하나로 그렇게 유명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성시장에는 여러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팔러 전국에서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손기술 가진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갓을 만드는 사람, 또 집신을 삶는 사람, 소 안장을 만드는 사람, 여러 손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거기 물건을 만들어서 안성장에서 팔기 위해서 안성 부근에 몰려들면서 그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안성에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도구머리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도구머리라는 마을이 만들어진 또 유래가 있더라고요. 갓을 만들려면은 갓의 원료가 말의 꼬리, 말총으로 갓을 짰다고 그러네요. 말은 또 어디에서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육을 했느냐면은 제주도에서 사육을 했대요, 말을.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서 사용한 말이 이제 죽으면은 말꼬리를 잘라서 말총을 모아서 배로 이용해서 서해 바다를 거쳐서
평택 포구를 따라서 물길이 연결되었는데 안성천이 평택 항까지 연결되어 있다네요. 그걸 나는 오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안성천이 끝나는 지점이 도구머리래요. 그 도구머리에 그 갓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살게 되면서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게 되었고요. 그 사람들이 집성촌이 이루어진 그 도구라는 그 지명이 오늘날 도구동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트집 잡기라는 기술은 갓을 만드는 그 기술인데요. 갓을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갓이 이렇게 그 양태가 틈이 벌어지거나 또 아니면 갓의 일부분이 구멍이 나게 돼서 해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바로게 잡기 위한 것이 트집을 잡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트집 잡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엉뚱한 흠을 들춰내거나 불평을 하는 그런 말로 변형이 되었느냐? 여기에 대한 유래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트집 잡는 기술은 짜집기 하는 기술은 그 구멍만 조그맣게 해서는 표시가 난대요. 아무리 정교하게 트집을 잡아도 표시가 난대요. 그래서 조그만 구멍도 아예 크게 이렇게 크게 뜯어 고쳐야만이 표시가 안 난답니다. 그게 트집을 잡는 기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가 이제 갓을 수선하러 왔는데 이 갓바치가 아니요 트집을 잡기 위해서 조그만 구멍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싸움이 벌어진대요. 이 갓바치 양반 그 조그만 것만 트집을 잡으면 되지 왜 이렇게 크게 벌려서 트집을 잡느냐. 그러면 이제 이 갓바치가 이 양반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지 말이야. 이게 이렇게 조그맣게 트집을 잡으면은 아무리 잘 하려고 해도 이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이게 크게 해야 트집을 잡기가 좋단 말이지. 그러니까 당신은 가만히나 있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트집을 잡으려고 구멍을 벌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선비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네가 이게 크게 트집을 잡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졌대요. 그것이 오늘날 트집 잡기로 변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오늘 왜 이 트집을 제대로 잡아보려고 하느냐면은 제가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문자 아니에요. 이 문자는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문자를 조합원들에게 보냈을 겁니다. 대한축구협회 키파는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또 한 발 더 나가서 전국 개인택시연합회와 어쩜 그렇게 쌍둥이처럼 닮았냐. 그 대한축구협회라는 카르텔이 서울 개인택시조합과 전국 연합회와 하나도 틀린 거 없이 똑같이 닮은 카르텔이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 32강 탈락이라는 이 참사를 빚음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은 이런 참사가 벌어졌다. 우리 서울 개인택시 조합 카르텔도 차순선이가 벌려놓은 매관 매직으로 인한 이 카르텔이 우리 조합의 5만 조합원들의 가슴에 복지의 사태라는 이 참사를 벌어지게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아라 라면서 내가 당신보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자 보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문자를 보냈던 사람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것도 나한테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면은 제가 이거 링크 열어도 안 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보냈다면은. 근데 다른 번호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다름 아닌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트집 잡기에 앞서서
박광용 집행부에 어떤 것도 내가 바라거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트집 잡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로 저는 7월 15일 날 수원 망포역 부근에 있는 카카오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벤티 사업 설명회를 하는데, 그 벤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설명회에 교육을 참가 신청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저는 앞으로 조합정치에서 손띄고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이 택시 업무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벤티로 사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 사업 설명회에 수강 신청했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어떠한 것도 조합 정치에 미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트집 잡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한테 보내온 문자의 주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합은 상당한 중병이 들었고, 이 중병은 이제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고, 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골든타임도 다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의사의 힘을 빌어서 대대적으로 수술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사가 다름 아닌 서울시의 특별감사다. 이 특별감사를 얻어내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서명을 동참하는 호수의 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몸에 병든 증상이 나타나면은 맨 먼저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이 말 자체가 나는 틀렸다고 봐요. 자정 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속에 병원균이 들어오면 그 병원균을 우리 내 몸에 있는 면역 능력을 평상시에 키워놨다가 그 병원균을 자체적으로 물리치는 능력을 자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조합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상태가, 아주 자정 능력을 상실한 병든 상태가 되었대요. 근데 자정 능력을 키워서 해결한다? 자정 능력을 어떻게 키웁니까? 병들었는데 못 키우는 거잖아요. 병든 몸으로는 자정 능력을 키울 힘이 없잖아요. 병들기 전에, 조합이 건강할 때, 조합이 잘못되고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 능력을 이미 키워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워놨는데 잘못된 병원균이 들어와서 조합을 망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키워놓은 자정 능력으로 물리쳐버리면은 조합이 망가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또 자정 능력을 상대로 해서 병든 상태가 되었대요. 병드는 건 맞아요. 자정 능력을 상실해서 이미 병이 들었어요. 오래전에. 지금 박광용 집행부에서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있었으면은 고쳤을 텐데, 그걸 고칠 그런 골든타임도 다 지나가 버렸다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골든타임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다. 그래서 그걸 고쳐보려고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매관매직으로 조합을 다 말아먹은 사람은 깜빵에 갔고, 그 사람이 임명한 그 사람들이 지금 조합에 남아있어 아직 버팅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몰아내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어요. 그냥 구성된 거 아니잖아요. 조합원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합법적인 집행부잖아요. 그리고 그 집행부가 이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이 조합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조합을 진단해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 비대해진 이 조직을 축소해야만이 조합을 살려낼 수 있겠다고 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을 축소하기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는 작업을 했고요. 그 정관을 개정해서 그냥
써먹는 게 아니고 조합원들의 인준을 득한 후에 서울시의 인준까지 받아서 정관 개정이 합법적인 정관으로 탄생이 되었잖아요. 또 조합이 어떤 진단을 했습니까? 복지의 사태, 엄청난 미지급 사태를 발생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되느냐? 조합 예산을 최대한 쪼리고 절약해서 예산을 축소하고 남는 예산으로, 절약된 예산으로 복지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 TF팀을 구성해서 복지회를 살려내는 희생 방안을 5가지인가 6가지인가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조합원 총회에 붙여서 조합원들의 찬성표를 얻어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기 하나씩 실행하고 있잖아요. 우물에서 숭늉 찾습니까? 이런 조합 지금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조합인데 이거를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서울시에 특별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반박해 보겠습니다. 저는 2021년 차순선 집행부가 19대 그 이사장의 중간에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됐잖아요. 그때 차순선 집행부가 취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큰 틀에서 2가지를 취했어요. 대의원들의 대의원들의 규정에 대해서 그 명칭에 대해서 무부수 명예직에서 명예직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것은 급여제로 환원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한 것은 단순히 단어 하나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저는 대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조합원 자격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렇고요. 또 저기 복지금 그 작출금을 그 당시 12만 원, 13만 원 나왔을 때 6만 7천 원을 묶으면서부터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이거 지휘감독 제대로 해달라고 하면서 서울시에 지휘감독을 제대로 해달라는 문서를 제기하면서부터 서울시를 상대로 싸워왔고요. 서울시는 그때 어떤 답변을 보내왔느냐면은 조합과 복지는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휘감독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왔었어요. 그것이 조합과 조합원의 복지예금 반환 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앞으로는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겠다라고 문서도 저한테 답변을 보내왔어요. 앞으로 지휘감독 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휘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가 지휘감독 제대로 못해서 발생한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서울시는 이런 답변을 보내왔어요. 지금까지 발생한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시 책임질 수 없다. 다만 조합원들이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원에서 판사가 서울시가 책임이 있다라는 그 판결이 내려진다면은 서울시는 그 판결을 존중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라는 답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조합은 이제 서울시의 이 입장대로 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박광일 집행부에서. 이 결과가 아니 밥에서 지금 막 밥에서 뜸 들이는데 숭늉 찾는 격이지. 지금 집행부가 들어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결과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조합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은 지금까지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인상되는데 조합비 인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욕먹을 것 같으니까 그 된 부분만큼 어떤 돈으로 메꿨느냐면은 신규 가입자의 가입비로 대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가입자가 조합에 가입하는데 부담을 느껴요. 150만 원씩 내는 게.
그래서 가입을 안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복지의 사태가 악화돼 가는 것이에요. 응? 신규 가입자는 감소하고 복지금은 늘어나고 지급할 복지금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 사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이 정관도 개정하고 복지의 TF팀을 만들어서 그 해결 방안도 만들어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다 인준 받았잖아요. 합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21대 집행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지금 조합비 인상분 제가 봤을 때는 100% 인상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없으니까 일단 뭐 40 몇 프로 올린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은 어느 일개 친목회 우리가 해도 한 달 회비 산악회나 뭐 이런 거 해도 2만 원 거의 내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 5만 명의 조합원들을 움직이는 이 단체에서 2만 원의 조합비는 정말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정말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지금 극복해내기 위해서 각골분투 노력하고 있는 박광용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에 이런 청원서를 넣어가지고 서울시가 이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큰 오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울시가 이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부터 서울시는 이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서울시가 들어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면은 그를 따르겠지만 그 전에는 절대 따르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이 링크로 조합원들을 현혹해가지고 278명이 참가했다는 이 문자를 보내 오셨는데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조합이 올바르게 태어날 거라고 공증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공증할 수 있다고 하시면은 제가 지지해 드리겠습니다. 공증 못 하실 거예요. 전 재산 걸고 공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지지해 드릴게요. 두 팔 두 손 다 걷고. 그렇지 않고 정말 박광용 집행부를 흔들 목적이라면은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박광용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21대 집행부에서부터 나타납니다. 18개 지부가 10개 지부로 줄어들고 그 줄어든 만큼 절약된 조합비는 조합의 부족한 복지 기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또 복지법인의 획기적인 경영을 통해서 이익금이 발생한다면 거기에서도 또 부족한 복지금이 충당될 것이고 또 서울시를 상대로 이 복지의 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교통회관 같은 그 조합의 자산을 재건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막대한 부족한 복지의 자금이 충당될 것으로 본 조합원은 계산했습니다. 본 조합원이 계산한 이 방법대로 조합이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조합이 파산하지 않고 복지에도 파산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조합원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어떠한 해결 방법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이 존재해야 우리의 업권도 지키고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는 우물, 여기에 침 뱉고 나가서 새로운 우물 판다고 한들 그 우물이 또 오염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 토양이 다 오염됐는데, 그 바닥에 다 오염됐는데 새로운 우물 판다고 해서 그 우물 깨끗하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현재 있는 이 카르텔 하루아침에 천지개벽하듯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세운 이사장이 정말로 소신껏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